새해가 밝고 말았다. 예측 불허한 이벤트들에 밀려 유튜브는 뒷전이 되다가 해를 넘기고 말았다. 남아공이 더 변하기 전에, 내 얼굴이 더 노화되어 어색해지기 전에 1년 전 여행기를 이어나가기로 한다. 그리고 정중한 존댓 말투로 써내려가던 나레이션을 편하게 읽기 쓸 때의 말투로 바꾸어 보기로 한다. 핑계라면 핑계지만 영상 제작을 미루어온 이유 중 하나는 경직된 마음 때문이기도 했으므로 조회수 잘 나오는 브이로그 영상들을 보고 차분한 존댓말이 대세인 것을 따라 사용하였는데 내향형 인간인 나에게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보여지는 글이라는 의식이 되니 프리젠테이션 할 때와 같은 부담감이 생긴 듯하다. 일기는 앉은 자리에서 한 페이지를 쓰는데 말이다. 그래서 편의상 이와 같이 수정하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는 그대로 넣어 진행하기로 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메타인지 훈련을 위한 노력으로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charming. 더반에서 애슐리의 어린 시절을 엿보았다면 케이프타운에서는 애슐리의 20대를 구경할 수 있었다. 애슐리는 예전에 살던 동네, 놀던 거리, 알바하던 건물 등을 거닐며 추억에 잠긴 가이드를 해주었다. 당시 해장 명소였던 피쉬앤칩스집, 섭녀와 갔던 스시 레스토랑, 공연 보러 다니던 펍이 그때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함께 가볼 수 있었다. 젊은 시절의 추억 대부분이 기승전술인 것은 나나 이쪽이나 마찬가지다. 화면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나도 서울에서 이런 추억 관광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 장소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못했던 적이 많다. 특히 내가 20대를 보낸 홍대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본판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나 때는 랜선으로 봐오던 애슐리의 옛날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 친구들은 타란티노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들 마냥 개성과 매력이 넘쳤다. 한국에서 대체로 수줍은 애슐리는 친구들을 만나니 오디오가 빌 틈이 없었다.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살았던 절친 커플은 당시 쉐어하우스의 옆집을 자가로 마련해서 살고 있었다. 자가인 것도 부러웠지만 한때 과거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곳에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좋아 보였다. 절친답게 이 친구는 우리에게도 케이프타운에 정착하길 권했다. 진지하게 케이프타운 홍보대사처럼 케이프타운 라이프의 장점을 설파했는데 조금 설득된 것 같기도 하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계속 살고 있는 이유는 익숙함 때문일 것이다. 마음이 편안한 곳은 아니지만 살기 편리한 곳, 빨리빨리의 민족인 탓에 모든 게 최신식으로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곳, 여기서 오는 편리함에 너무 절여져 버렸다. 케이프타운에서 느낀 공기는 서울과 완전히 달랐다. 서울은 공통된 규칙과 보편적인 속도를 따라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 이쪽은 본인한테 맞는 걸 고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시스템은 더디고 불편할지언정 개인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속도로 정체 상황에서 단체로 후진을 하는 패기를 보고 놀랐던 날이 떠오른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넣어 반죽한 파스타를 먹고 와인을 마셨다. 쿠팡의 노예인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자급자족 정식이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지만 어른들의 사생활도 존중되는 분위기였다. 영화배우 같은 절친 커플은 육아를 해도 찌든 느낌이 전혀 없었다. 옛날 사진 그대로 하나도 늙지도 않고 어디서 집과 아이들만 뿅 생겨난 것 같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잠깐 멍을 때리며 케이프타운에서 육아하는 날을 상상해보게 된다. 그리고 이 상상은 영어 울렁증으로 이어진다. 사무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도 스몰톡을 정말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게 쉽지 않았다. 우버를 타거나 쇼핑할 때 마주쳤던 사람들 중 발랄한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애슐리랑 말할 때 한정 발랄하고 나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할 말만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나의 영어 울렁증이 주파수로 전해지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여행 중에는 계속 은은하게 취해 있는 상태를 유지한 덕에 마상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살게 되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낮부터 여는 바가 심심찮게 있어서 점심부터 새벽까지 달리는 게 가능했다. 칵테일, 데킬라샷, 알콜 슬러시, 와인, 맥주까지 골고루 섞어 마셨다. 여기서 파는 데킬라는 소금, 커피, 레몬 대신 파인애플 한 조각과 타바스코 소스가 함께 나오는데 뜻밖의 찰떡궁합이다. 가격도 한 잔에 3,000원 정도로 몹시 착하게 형성되어 있다. 사진을 찍은 줄 알았는데 없다. 남아공 여행 중 가장 아쉬웠던 점 하나는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놀 때도 단체 사진이나 셀카 한 장 안 찍었으면 물론이고 카메라 꺼내는 모습 자체를 보지 못했다. 대놓고 관광객인 걸 티내며 온갖 인증샷을 찍을까 내적 갈등을 하다가 말았다. 치안 때문에 값나가는 물건을 꺼내놓길 꺼리는 분위기인 것 같고 다수가 그러다 보니 부지런히 사진을 찍기가 부담스러웠다. 한국은 어딜 가나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진을 못 찍게 하면 유난스러워 보이는데 남아공에선 카메라 꺼낼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실제로 허락을 안 받았다가 혼난 적도 있었는데 영어로 혼나니 몇 배는 더 무서웠다. 그 썰은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월척 같은 타이밍들을 어지간히 놓쳤다. 여행자 신분이 아니라 친구의 설득대로 아주 눌러앉게 된다면 카메라 내려놓고 그 순간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프리카 여행 기록을 위한 세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기록은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싱싱하지만 한 해에 묵혀서 보니 묵은지찌개처럼 나름의 숙성된 맛이. 겨울이 가기 전에 아프리카 여행기 업로드를 마치는 것을 새해의 목표로 잡았으니 그만 미적거리고 달리겠다. 정보 전달보다는 개인의 감상에 치우친 브이로그임에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